네. 알겠습니다. 우리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이제 오늘부터 첫 출근을 해서 이제 창성동 별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제 청문회 준비에 돌입을 한 것 같은데, 청문회, 물론 청와대에서 다 스크린 했을 것 같아요. 네, 뭐 사전에 검증 과정을 거치죠. 근데,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원래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아주 이제 청렴하고, 아마 집도 뭐 2, 3억짜리 그 연립주택 같은 데서 사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, 작년에 요 시내에 있는 큰 아파트를 이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안대희 후보자에 대한 현재 재산 내역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나 2006년 때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거칠 당시에는 2억대 재산이었고요. 그리고 2012년 이제 대법관을 퇴임하기 직전에 재산은 그 9억대를 신고를 했습니다. 그 사이에 이제 7억이 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소명이 이번 청문회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그 16억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. 16억 원짜리 아파트라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총리실에서 이제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있기로는 12억 5천만 원이고, 그리고 큰 평수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나고 있는 액수가 아니고 12억 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했고, 했다. 그리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한 거여서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미분양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을 한 거다.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, 이 부분도 아마 청문회에서는 재산 증식 과정이나 또 대법관 퇴임 후에 또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나온 이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. 그 당시 수입에 대한 소명도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. 지금 청문회에서 이것도 하나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. 이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이제 그 차떼기 수사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여러 명들을 이제 구속을 시켰는데, 그 중에 3명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.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박지원 의원, 그리고 이인재 의원, 그리고 박주선 의원, 3분이거든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박지원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으로 투입을 할 거다,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, 뭐 박지원 의원은 아주 좀 비판적으로 좀, 그 총리 인선에 대해서 비판적인 코멘트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안대희 총리 내정자를 두고 한바탕 또 우리가 이 국무총리직에 대해서 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데,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, 이번 이 계기에 그게 오늘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, 그거 앞서서 안대희 총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으며 지금 그런 걸 포함해서 적임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. 적임자냐 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선 박 대통령 이 시기에 하마평역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 이게 부패 척결 적폐 일소 국가 개조 그 이미지에 맞는 사람으로 고른다면 그러니까 안대희 대법관밖에 없었다. 난 이렇게는 생각해요. 그럼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 의지와 본인의 운세에 달려서 안대희 개인의 대통령 의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깨알지시하고 총리에게 아무런 권한을 안 줘버리면 그 기량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요. 그래갖고 저항하면 잘라버리면 그만 아닙니까? 간단히 잘라버리면 되니까.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첫째 중요하고, 둘째로는 일정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과연 그가 말한 대로 내 개인의 삶을 다 희생하고 오로지 국가 개조에 헌신하겠다. 이거 아주 충무공의 비장한 결의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거리가 주어질는지가 문제고, 가령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냥 범죄 수사에서 일도 양단, 그것도 일도 양단도 해보니까 그게 무죄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. 그래 하여간 어떻든 이렇게 일도 양단. 얘기했습니다.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다. 그러니까 하여간 어떻든 국민들 눈에 일도 양단, 그리고 대법원에서 대법관으로. 근데 국정이라는 게 수사해서 일도 양단하고 찌르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안대희 이 씨가 이제 나이 한 60 가까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그동안에 이 책상 물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. 책상 물림. 그러니까 야성에서 민심을 보고 국정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경험이 전혀 없다 이 말이야. 아니, 이것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, 그러니까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,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국무총리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뻥튀기 하고 있어. 이거 계륵이야, 계륵. 국무총리는 원래 제도로서는 없어야 할 제도예요.
이게 뭐 시간 관계상 지금 그 얘기까지 하기엔 너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. 간단히 얘기해. 이게 6.29 헌법 개정할 때 원래 야당 초안에 내가 개헌특위 간사인데 내 초안에는 이게 없어. 통영제를 넣어야 돼. 총리라고 하는 건 불필요한 제도야. 불필요한 걸 넣어가지고 이것이 성공하면 총리제와 대통령제가 약간 이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책임 총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안 돼 있든. 안 돼 있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한 지낸 사람들이 영의정 지낸 행사를 해요. 이거 아주 건방지고 나쁜 사람들이야. 그러니까 대부분 총리가 실패한 이유가 역대 총리가 전부 백면서생들이거든. 안대희 대법관도 일종의 백면서생이야. 그래가지고 전부 대통령으로부터 권한도 위임받지 못하고 다 실패를 했는데 나와서는 내가 영의정 지낸 것처럼 해가지고 아니 이명박 정권 때 총리 지낸 사람들 나 이름 안 바뀌겠는데 총리 그만두고 6일 만에 대형 로펌에가 로비스트 지금 하고 있어.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영의정이라는 후광만 누리고 하는 이 총리 그러니까 안대희 총리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언론에서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그러니까 좀 지켜봅시다. 그 부분을요 조금 뒤에 우리 나대로 회백님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더 좀 나눠 보시기로 하고 우리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후속 개각 작업도 할 텐데 물론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. 현호석 경제팀도 포함이 될까요? 벌써 언론에는 좀 경제부총리의 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? 어제 인사에서 보여진 대로 다음 개각도 제2의 조각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그러나 경제팀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전국에 없었다면 규제개혁을 추진해서 이번 집권 2년 차에 확실하게 경제붐 기조를 살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갔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빠듯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 경제팀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 이번에 개각을 하면서 주도력 있고 이제 좀 돌파력 있는 정치인들을 기용해서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지 않을까. 또 최경환 장관이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.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내대표 임무도 무사히 마친 데다가 대통령과 상당히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죠.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분으로 이렇게 그래서 알려져 있죠. 아마 유력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최경환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내각에 대거 포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짧게 좀 한번 코멘트 해 주시죠. 정치인이건 관료건 언론인이건 누구든지 간에 결국 대통령 의지예요. 얼마만큼 체가 권한을 위양하는가 있고 그 다음에 나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 고르면 안 돼. 불편하더라도 인재를 골라야지. 노예 근성이 뭔가 하면 연종복배. 겉으로는 대단히 잘하고 아부 잘하고 뒤로 틈새가 생기면 책임 회피해버리고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 아니야? 책임 회피해버리고 이런 사람 고르면 안 돼. 강병규 장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박 대통령이 곤란한지는 알 수가 없어. 그런 사람 고르면 안 된다. 이게. 그 아주 철저히 노예 근성에 찌들은 사람들이지. 안전행정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전혀 가동을 안 했잖아요. 그런데 한 번도 잘못했다 그러고 엎드린 일이 없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화살이 전부 대통령 쪽으로 가도록 이런 식으로 방치해버리는 이런 나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 중요한 자리에 앉혔냐 이 말이에요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청와대 출입하는 이현수 기자 그리고 박찬정 변호사님하고 안대희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 전망 그리고 국가정보원장, 국가안보실장 어떤 분이 돼야 되는지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